안녕하십니까. 저는 다산학부대학 송화석 교수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하고 디지털 시대의 대학에서 무엇을 어떻게 공부하고 어떤 능력을 길러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디지털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어떤 특징을 갖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디지털 시대의 첫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지식과 정보의 폭증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버크민스터 풀러라는 미래학자가 있는데요. 풀러는 인류 지식의 총량이 2배로 증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나타내는 이른바 지식 2배 증가 곡선이라는 그래프를 제시한 적이 있죠. 그 그래프에 따르면 20세기까지는 대략 인류 지식의 총량이 2배로 증가하는데 약 100년 정도 걸렸답니다. 그런데 1990년대부터 20부터는 약 25년으로 그 기간이 줄어들었고요. 2010년에는 1년, 그리고 2030년이 되면 2배로 증가하는데 3일이면 된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물론 미래학자의 예측이기 때문에 그 숫자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날 지식과 정보가 엄청나게 폭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디지털 매체의 활용이 보편화되면서 지식과 정보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회죠. 이렇게 지식이 폭증하고 그렇게 폭증하는 지식에 대해서 접근이 비교적 쉬워지면서 과거와 달리 우리는 지식을 머릿속에 담아둘 수도 없고 또 담아둘 필요도 없게 되었습니다. 며칠 지나면 낡은 지식이 될 지식을, 그리고 필요하면 쉽게 얻을 수 있는 지식을 굳이 머릿속에 담아둘 필요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죠. 옛날 활자시대, 이른바 문자시대에는 사람들이 책이나 신문을 통해서 얻은 정보에 대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신뢰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이 디지털 미디어로부터 얻은 정보에 대해서 그런 정도의 신뢰를 부여하고 있는지, 또 부여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딥페이크 등의 그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정보를 쉽게 가공할 수 있게 하고, 또 가공된 정보가 진실인 것처럼 난무하고, 여기에 또 진실에 대한 또는 진리에 대한 사회 구성주의적인 견해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오늘날 이른바 탈진실, 포스트 트루스의 문제라고 하는 게 생겨나고 있죠. 결국 디지털 시대의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정보를 머릿속에 담고 있는가가 아니라 정보에 대한 판단력과 그 정보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내는 능력일 겁니다. 자, 이런 디지털 시대에 그러면 우리는 대학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떤 능력을, 어떤 역량을 갖추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당연히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디지털 리터러시란 일반적으로 디지털 기술을 사용할 줄 아는 능력, 그러니까 디지털 테크놀로지 리터러시를 말하지만, 디지털 도구의 적절한 활용은 당연히 디지털 기술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이해를 전제하고, 나아가서 디지털 공간에서 소통할 때 요구되는 윤리의식까지 포함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 대학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은 대체로 소프트웨어 활용 교육과 컴퓨터 언어 교육, 그리고 코딩 교육, 즉 기술 교육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리터러시의 기본이 디지털 기술 활용이라는 점에서 기술 교육 중심의 현재 교육 방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대학에 입학할 학생들은 중등교육까지 디지털 기술 활용을 훈련받은 이른바 디지털 네이티브들이다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들에게 대학에서 제공해야 할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은 비판적이고 추론적인 사고를 함양할 수 있는 컴퓨팅 사고라든지 디지털 기술의 기능에 대한 반성을 포함하는 인문학적 성찰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디지털 시대에 갖춰야 될 역량은 올바른 의사결정을 위한 윤리의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윤리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관심은 주로 인공지능이나 로봇에 대한 연구의 한계와 같은
개발자의 윤리에 집중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디지털 기술의 사용자에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도덕적 문제에 직면하게 합니다. 예컨대 자율주행 자동차의 딜레마를 생각해 봅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프로그램된 자동차하고 운전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자동차 중에서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후자의 자동차를 선택한다면 시장은 개발자들에게 사용자들이 원하는 자동차를 생산하도록 요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처럼 인공지능 사용자의 선택은 개발자의 선택을 제한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대다수는 개발자이기보다는 사용자라는 점, 그리고 그 사용자의 선택이 개발자의 선택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디지털 기술 사용자의 윤리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디지털 디바이스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오늘날 같은 시대에 디지털 디바이스의 활용은 편리한 삶을 넘어서서 어쩌면 잘 사는 삶, 웰빙을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디지털 리터러시는 이 시대에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역량입니다. 과학은 자연계의 현상, 이른바 피지스라고 하죠. 그 자연계의 현상을 어떻게, how라는 관점에서 정량적으로 탐구하는 학문이고, 기술은 그러한 과학적 지식을 이용해서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의 삶에 유용한 도구를 제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과학기술이 많은 것을 설명하고 해결해 주지만 왜, why라는 질문과 노모스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또한 과학기술이 자연계를 이해하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인간의 생존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과학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함과 동시에 이에 대해서 반성적으로 성찰을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